스케줄이 이렇게 돼서 명제 파트를 굉장히 오늘 급하게 이제 명제 파트뿐만 아니고 뒤에 역과 대오 파트까지 조금 급하게 나갈 거고요. 뭐 방법이 없어요, 그죠? 뭐 딱히 오늘 할 것도 없잖아. 자, 명제. 학교에서 명제에 대해서 배웠지, 그지? 명제는 뭐 여기 지금 나와 있다시피 문장이나 식인데 누가 봐도 참이나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여기 장미는 아름답다. 장미가 안 아름다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이게 무조건 정해져 있나요? 장미가 아름답다고? 무조건 참, 무조건 거짓으로 정해져 있진 않죠. 이런 건 명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30보다 작은 자연수는 많다. 이 친구는 명제예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많다라는 기준이 애매하죠. 그지? 30보다 작은 자연수는 29개이다. 혹은 2개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어야 명제입니다. 그죠? 그 이외의 밑에 정의, 증명, 정리가 나오는데요. 사실 증명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안 나오고 정의랑 정리도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굳이 얘기하자면 정의는 대표적인 거 세 각의 크기가 모두 같고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삼각형을 정삼각형이라고 한다. 이렇게 어떤 단어에 대해서 설명이 쭉 나오면서 이러이러한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의예요. 그럼 정리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의 정리 있지. 그래서 직각삼각형에서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다. 어떤 성질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걸 정리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개념 16번 조건과 전리집합. 어떤 명제가 있을 때 같은 문장이나 식이라도 무조건 참, 거짓이 나오는 식이 명제고요. 여기에 미지수가 포함이 돼서 이 미지수에 따라서 참, 거짓이 갈리는 걸 조건이라고 합니다. 조건이라고 그러죠.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참이 되게 하는 원소의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7번에서 21번을 명제와 조건으로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17번은 3은 12의 약수이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 그래서 이렇게 참, 거짓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명제라고 하고요. x 플러스 4는 9다. 18번. 그럼 x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달라지죠. 이런 거를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원소들의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28번 한번 봅시다. 아이고. 최고음식 부동식만 나오면 틀려요. 근데 나 틀리는 이유가 거의 대부분 는 때문에 틀려요. 이 큰일이에요. 는 좀 똑바로 보세요. 그래서 선생님은 보금이가 연습장에 간략하게라도 이렇게 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는 유무를 좀 정확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러고 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전체 집합을 지금 정해놨어. 전체 집합이 어디야? 자연수. 자연수 전체 집합이란 말이야. 즉 5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죠. 그런데 5가 어디 갔나요? 최고금식 눈을 자꾸 안 보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뭐고 그렇게 마음이 급해서 눈을 맨날 안 봐. 자, 그 다음 30번 30번 애들 잘 못해. 왜? 절대값 잘 모르거든. 그래 안 그래? 물론 이제 이 절대값을 쉽게 푸시는 방법은 보통 애들이 나중 되면은 요렇게 바로 쓴단 말이야. 그지? 네, 몰라요, 저. 아, 네. 물론 이제 원리에는 막 이것저것 있어요. 막 이렇게 돼 있으면
x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절대값이 그냥 나온단 말이지. 그 다음에 x 플러스 2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달고 나온단 말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래서 이거 하고 이렇게 수직선에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거든. 그거를 좀 있으면 해야 돼요. 아 지나갔나? 부등식이? 너 1학기 때 부등식 했나? 네. 그거 할 때 배웠지. 어쨌든 간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만 바로 치시면 되지. 그리고 나서 세 변에다가 2를 빼주시는 거지. 즉, 요 수식을 좀 명확하게 적어주시면 안 틀립니다. 알겠지? 그리고 자연수 전체 집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걸 만족시키는 게 있을 텐데 왜 공집합이 나왔을까? 이건 사실 이유도 모르겠어. 왜 공집합을 했는지. 왜 공집합을 했어? 모르겠어요. 그 본인이 모르면 안 되지. 그래요. 이런 걸 진리집합이라 합니다. 뒤에 넘어가 봅시다. 명제와 조건의 부정. 아니다 아직. 아니다면 쉽잖아.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명제가 있다. 파이는 무리수이다 라는 명제가 있죠. 그죠? 이 명제를 부정을 하세요 라고 하면 웬만하면은요 요렇게 적어주는 쪽으로 가주세요. 알겠지? 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보검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쓰고요 라고 썼거든요. 근데 수에서는요 무리수 아니면 당연히 유리수예요. 그죠? 아니 물론 허수일 수도 있어. 허수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은 실수범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무리수 아니면은 유리수이다가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38번 2는 5보다 작다. 이 친구 부정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2는 5보다 작지 않다랑 2는 5보다 크다랑 다릅니다. 왜? 작지 않다는 얘기는 2는 5보다 크거나 같다가 웬만하면 쓸 때 그냥 아니다고 써주시고요. 특히나 이런 거 이 두 개 말고 다른 선택지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물론 36번 같은 경우는 할 말이 없지. 부정하라고 그러는데 그 문제는 그대로 적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렇게 급해요? 그지? 네. 주의하도록 합시다. 마찬가지 44번도 그래서 틀렸겠지. x는 10보다 크다. 부정이면은요 작거나 같다 혹은 크지 않다라고 하셔야 돼요. 알겠지? 네. 자 오른쪽에 넘어가 볼까요? 49번. 자 49번 같은 문제가 너네 발목을 잡을 거야. 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거 혹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거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점수가 그렇게 안 나왔겠지. 물론 보고는 좀 다른 문제도 같이 섞여 있긴 한데 근데 보통 기억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뭐야? 이번에 나왔을 때 한 문제 풀 때 그거 다 외워놔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말음모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정의라고 아까 배웠지? 말음모의 정의가 뭐예요? 말음모의 정의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을 말음모라고 합니다. 정사각형은요 네 변의 길이가 같고요 또 AND예요. 그리고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을 정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배웠던 집합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자면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친구들을 전부 다 말음모라 그래요.
그 중에서 각도 모두 직각인 친구들이 정사각형이 된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 친구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 이 된다. 알겠지? 네. 자, 뭐 나머지는 밑에 가면 하면 될 거고 54번 마찬가지. 아까 작다의 반대가 크거나 같다였던 것처럼 조건이 이렇게 있으면 이 친구를 부정하게 되면은 이렇게 능이 붙게 된다. 는 거 반드시 주의할 수 없죠. 56번은 왜 틀렸는지 모르겠다. 56번 부등식을 잘 못하나? 자, 집중. 이 친구도 선생님이 한 번 가르쳐줬으면 반드시 기억합니다. 알겠지? 자, 이렇게 생긴 부등식 이렇게 되었는데 공부를 잘 했거나 열심히 했거나 뭔가 신경 써서 했다면은 기억하고 있겠지만 잘 기억 못하죠. 반드시 모든 방정식, 부등식은요 함수랑 같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요 앞부분 친구를 함수 fx는 혹은 y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친구의 함수 기준으로 보자면 저 친구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고 여기 x값이 얼마? 여기 x값이 얼마? 이건 알고 계시나요? 총각 집중하셔야지. 대답을 하셔야지.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아,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반드시 기억합니다. 알겠지? 자, 함수 그래프에서는요 좌우는 누구 값이요? x값. 상하는요 y값입니다. 자, 여기 적혀있는 이 친구를 우리가 뭐라 부르죠? x축이라고 부릅니다. 이 x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y값은 얼마예요? 0이거든요. 실제로 너네가 이렇게 적지만 실제로 4,0이고 마이너스 2,0이랍니다. 방정식 얘기까지 흘러가보면요 너네가 방정식 이렇게 볼 때 생각 없이 이렇게 적죠?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래요? 뭐 얘네들이 곱해서 0이란 얘기는 이 친구가 0이거나 이 친구가 0이어야 되거든. 참고로 이 친구는 또 는이죠. 라고 했을 때 이항돼서 이 친구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능력을 잘 보셔야 돼요. 요게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방정식과 함수와의 관계인데요. 그래프상에서 선생님 점 찍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요 점, 즉 x축 전체 y값이 0입니다. 그 다음에 방정식은 능력으로 적혀 있지만은요 함수는 y는으로 적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이 y값이 0일 때 x값을 구하는 게 이 방정식 식이랍니다. y 대신에 0 넣으면 요식 나오죠. 즉 y가 0인 x값을 찾겠다는 얘기야. 함수 기준으로는. 즉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찾겠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점의 x값 4와 마이너스 2를 중학교 때 뭐라 불렀어요? 뭐라 불렀어요? 4랑 마이너스 2를 x절편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억나요? x절편이 뭐예요?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점에 x좌표를 x절편이라 해야 되는데 보통 애들 뭐라 대답해요? y에 0 넣어요. 그렇게 대답하지. y에 0 넣는 이유가 이거예요. 왜? 요 점의 y값이 얼마니까? 0이니까 우리 요 점 x값 구하는 거잖아. 그럼 요 점 y값 0을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x값 구하면 여기에 x값이 나온다는 거지. 이게 기본적인 틀이고요. 요 이상은 나올 때마다 본인이 하셔야 돼요. 알겠지? 보통 이차함수 그래프 그릴 때 뭐부터 하죠? 저 친구 원래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써야 돼요.
해서 여기가 뭐? 꼭지점. 이렇게 해서 여기 좌표가 얼마? 0, 마이너스 8. 보통 마이너스 8만 땡적지. 그러고 나서 그 마이너스 8을 뭐라 불러? 와이드. 이라고 부르는 거야. 마찬가지 그래프가 y축이랑 만나는 점의 y좌표로 y절편이라는 거야. y절편이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x에 0 넣어요 이러면 안 돼. 그거는 푸는 방법이지. 참고로 그래서 요게 y절편이지. 왜? x에 0 넣으면 얘만 남잖아.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배울 때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중학교 1, 2학년 때 공부를 숫자 집어넣어서 숫자 나오는 공부를 해놓으니까 함수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전반적으로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 손을 놓는 거지. 근데 사실 이게 수학입니다. 알겠지? 다 이유가 있어요, 수학에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요 x절편까지 구하고 싶다면 요렇게 방정식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요렇게까지 그리는 게 완벽한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죠. 어쨌든 다시 부등식으로 넘어가서 아까 방정식에서도 그랬듯이 이건 y는 이란 말이야. 그럼 이 전체랑 y랑 같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이 함수에서 y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찾으라는 얘기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x축이 y 값이 0이지. 이 밑에는 y 값이 0보다 위에는 0보다 그래서 0보다 큰 부분의 그래프라는 거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란 얘기거든. 그래서 부등식 풀 때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작은 거보다 작거나 같고 큰 거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외워서 풀지 애들 보통 공식처럼 수학에 처음부터 끝까지 공식인 줄 알아요.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공식은 수단이야. 이게 나오는 이유가 이 함수 기준에 있다. 뭐 y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여기거든. 이 부분의 x 값이 4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거잖아. 그래서 해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부등식, 함수, 방정식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문제가 안 틀려요. 알겠지? 그래서 그 부분의 x 범위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8 이하의 자연수를 전체 집합으로 걸어놨었기 때문에 가능한 친구가 진리집합이 이렇게 나오겠죠.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서도 그랬고요. 요런 데서도 그랬고요. 앞에 파트가 주기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 많아요, 여러분. 안 많아요. 그죠? 한번 선생님이 나온 걸 해줬으면 그게 이해가 되고 다음에 써먹을 수 있을 때까지 집에 가서 반복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강제로 시켜서 10문제, 20문제 x값 골라라, y값 골라라 그러면 계산만 하다가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계산만 하다가 그럼 답은 맞잖아요 라는 공부를 하시면은 망해요. 알겠지?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스스로 직접 찾아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제. 자, 그 다음 뒤에 넘어갑시다. 조건 P 또는 Q, P 그리고 Q. 명제 같은 경우는요, 이런 식으로 그냥 똥땅 하고 끝나기 때문에 참고집밖에 없어요. 아니, 물론 뭐 뒤에 가면은 뭐 부정 아까 했고, 역대우 이런 것도 있지만. 참고로 지금 방금 보셔서 아시다시피 명제 파트는 대부분 명제 때문에 틀리진 않습니다. 이 명제에 들어가는 내용을 몰라서 틀리지. 근데 조건 같은 경우는 2개, 3개를 동시에 쓸 수 있습니다. 보통 2개만 동시에 쓰는데 P 또는 Q와 그리고 Q 별건 없어요. 앞에 집합에서 배웠듯이 참고로 명제는 소문자로 써요. 참고로 명제는 아니고 조건이지 여기서는. 조건이나 명제는 소문자로 쓰시고요. 이 친구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은 대문자로 쓰십니다.
라고 했을 때 명집 P 그리고 Q를 만족시켜주는 진리집합은 당연히 P와 Q를 모두 만족시켜라 라는 얘기겠지. 그러면 교집합이 될 거고요. P 또는 Q라는 얘기는 P를 만족시키는 친구 또는 Q를 만족시키는 친구 둘 중에 하나라도 된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이 친구는 진리집합 기준으로는 합집합이 된다 라는 게 이 파트 내용 끝이에요. 그런데 이런 슬픈 사실은 뭐냐면 그거 말고 딴 걸로 틀렸죠. 57번 같은 경우는 Q의 집합 그려야 되는데 중괄호를 빼먹는다든지, 59번 같은 경우는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 뭐야 이거 안 보여. 에? 네? 왜요? 도대체 뭐 어떻게 푼 거지? 방정식인데 뭘 어떻게 푼 거지? 잠시만. 정원이는 기본적인 인수분해는 가능한가요? 그래서 방정식 해는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친구 진리집합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절대값. 부동식이랑 사실 비슷한데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 똑같은 거예요. 뭐? 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친구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요. 이 친구가 이거거나 또는 마이너스 달고 이거 해서 마이너스 넘겨주고 이렇게 돼서 요거 두 개를 묶어주는 게 이거거든. 똑같은 개념이에요. 개념 자체는. 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6은 어디서 나왔어요? 네? 마이너스 6은 어디서 나왔어요? 뭘로? 아니 근데 마이너스 6 그건 둘째 마이너스 4네. 뭐라고 적는 거야? 마이너스 4랑 6이란 얘기야? 네. 근데 마이너스 4 뭐 굴타치고 마이너스 4까지는 굴타치고 뭐 플러스 4지만 그래서 이걸 접는 연습을 시키거든 선생님. 근데 그건 둘째치고 또는이잖아. 또는이면 합집합 쓸 거 아니야? 네. 근데 심지어 마이너스 4는 또 어디 가서 없어. 이중고지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자연수는 양수 아니에요? 팔기하의 자연수라 그래서 오케이. 그래요. 그렇게 되겠죠. 그럼 또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틀렸네. 네. 정신 차리세요. 알겠지? 암산을 그렇게 해서 틀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63번. 이거 지난번에 물어보고 선생님이 가르쳐 줬는데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재현 씨 소수가 뭐예요? 소수가 최범식 소수가 뭐예요? 약수가 1이랑 자기 자신이 약수를 1과 자기 자신만 가지는 수를 소수라고 그랬어요. 1은 소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간에 요 조건을 뭐 부정을 하면 부정을 하라 그랬지? 그래서 뭐라고 적었어요? x는 소수 그리고 합성수이다? 아니 왜 얘만 하고 얘는 안 해요? 그래서 또는은 부정하면은요 그리고가 됩니다. 알겠지? 그리고는 부정하면 또는이 될 거예요. 아니 이 내용 가르치고 있는데 이 내용 맞춰놓고 이걸 틀리면 어떡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지금씩 이런 걸로 자꾸 틀리지 마세요. 좀 정신 차려 좀 천천히 풀었죠.
너 천천히 풀면 반 이상은 되겠는데. 뒤로 넘어갑시다. 19번. 자, 우리 그래서 우리 지금 얘 같은 경우는 P가 지금요 X는 소수이다고요. Q는요 X는 합성수이다고요. 요렇게 미지수가 들어가서 미지수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걸 뭐라 한다고 그랬지? 정신 차려. 이재원 씨, 요렇게 미지수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이나 식을 뭐라 한다 했어요? 뭐라 한다 해서? 조건이라고 한다 했지. 얘는 63번 문제 아파트에는 조건 두 개를 P 그리고 Q 혹은 P 또는 Q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 그지? 요 진리집합과 관련해서 이야기했고요. 요 두 친구를 화살표를 이용해서 묶어주면 실제로 이 P는 뭐예요 원래? 조건. Q는요? 조건인데요. 이렇게 화살표 붙여서 P이면 Q이다 라고 만들어줘 버리면 이 친구 명제가 돼버립니다. X값과 관계없이 저 친구가 참과 거짓이 판별이 되기 때문에 조건이라고 하는 PQ를 두 개 묶어놓는다고 명제가 되겠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이 친구는 지금 아직 보기도 아직 안 풀어봤기 때문에 생일 한 문제 정도만 보여주면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P면 Q이다 라고 부를 거라 그랬지. 그래서 이렇게 한글에 적혀 있으면 이면 쪽에 있는 요 친구가 P고요. 이다 쪽에 있는 요 친구가 Q가 됩니다. 그럼 뭐 원래 조건 P는 A는 홀수 이다가 될 거고요. 조건 Q는 A제곱은 홀수 이다가 될 거고요. 요 두 조건을 화살표로 묶어놓은 게 이 친구예요. 됐지? A가 홀수이면 A제곱은 홀수이다. 이렇게 묶어놓은 게 P면 Q이다고요. 이때 우리가 앞쪽에 이면 쪽에 있는 친구를 가정이라고 하고요. 뒷부분 쪽에 있는 친구를 우리가 결론이라고 할 거예요. 가정과 결론은 실제로 시험에는 크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참거짓 얘 같은 경우는 사실 말로 설명해야 되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또 헷갈려서 많이 틀리고요. A가 홀수다. 홀수 제곱하면 홀수 나옵니까? 홀수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당연히. 얘 같은 경우도 수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짝수는 우리가 뭘 짝수라 그러지? 2의 배수를 짝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A제곱이라는 건 결국 A 곱하기 A란 얘기인데 홀수 곱하기 홀수를 할 거란 얘기야. 그럼 여기 2가 약수로 있습니까? 여기는 있습니까? 없는 걸 곱하면 당연히 2가 없겠죠 약수로. 요런 거 참거짓 구분하는 거가 요 파트고요. 요걸 조금 디테일하게 넣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놓고 P이면 Q이다의 참거짓을 판별하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랬을 때 진리집합을 사용하면 조금 편하다.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원소 나열법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적기가 애매하지. 그래서 다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말장난도 할 줄 아셔야 되고 이 같은 경우는 요렇게 수직선 그리던 거 기억나나요? 해서 여기가 Q고요. 여기가 P죠. 그래서 P에 있는 친구들은 Q에 다 있습니까? 이렇게 수직선 그려서 판단할 줄도 아셔야 되고 무조건 1, 2, 3, 4, 5
원소 나일법으로 푸시려 그러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요.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P면 Q이다. 예, 참고적 파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20번 가면은 모든이나 어떤이 있는 명제라는 친구가 나와요. 계속 말장난이지 이 파트도. 자, 모든 경명여고 학생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 남자 있으면 큰일 나지, 요건데. 그치? 이게 기본적인 모든 어떤에 대한 기본 개념이고요. 아저씨 자꾸 졸아요. 더운데. 더워요. 더운 거랑 좋은 거랑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 기본적으로 한글에 대한 개념이고요, 이 친구는. 근데 사실 너네가 이 문제 풀 때 필요한 거는요, 한글에 대한 개념은 아니고요. 물론 한글에 대한 개념이기도 해요. 근데 이 친구를 말장난을 하거든요. 봅시다. 기본적으로 참거짓을 판별하세요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전체 집합 U를 1, 2, 3, 4, 5, 6인데 28번 모든 x에 대하여 x제곱은 짝수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라고 했을 때 이 친구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 1 제곱하면 얼마? 1. 짝수 맞아요? 아니죠. 저 안에 친구 하나라도 있으면 모든에 대해서 거짓이 된단 말이야. 아, 이거를 또 굳이 얘기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거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것까지 시험에 대부분 나오진 않아요. 뭐 참거짓 판단할 줄 알면 되고, 그리고 모든, 사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을 부정했을 때 어떻게 되냐, 어떤이 된다. 어떤 x에 대해서 x제곱은 짝수가 아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파트에서는 사실 이 부분이 거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크게 내용적으로는 뭐 여기까지가 명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명제는 참 이 배우도 하고 싶은데 평소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일요일날 시험 치고 나서 합시다. 학교에서 총각 명제 배우긴 했죠. 맞아 아니야? 근데 뭐 선생님 저렇게 칠판에 좀 설명한다고 네가 다 아는 것도 아니지. 그래서 문제 풀고 풀이하면서 좀 더 보도록 할게요.